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촌에 등장한 골판지 침대의 충격적인 가격이 논란인데요. 지난달 20일 트위터 계정 메인 이치포토 등 현지 언론에서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촌 내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사진에는 선수들이 사용할 숙소와 체육시설, 화장실, 식당의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중 골판지 침대와 금장식 변기는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수촌에 놓인 침대는 골판지로 된 프레임에 매트리스가 놓여있는 모습인데요. 폭은 90cm, 길이는 210cm로 일반 싱글 침대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침대는 약 20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전해졌지만 너무 좁고 불편해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죠.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골판지 침대의 판매 가격인데요. 매트리스를 뺀 골판지 프레임의 가격은 하나로 약 15만 4천 원입니다. 골판지 침대는 올림픽을 위해 일본이 별도로 개발한 것이기에 같은 제품이 소매로 판매되지는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동일한 컨셉으로 만들어질 골판지 침대는 하나로 약 220만 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반응은 너무 비싸고 침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골판지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아베 전 대통령의 친형이 골판지 침대 회사 사장일지도 모른다며 골판지 침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내놓았는데요. 한편 아베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2012년부터 포장자재 및 골판지 제품 거래를 주로 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에 골판지 가림막과 침대, 코로나 대피소가 모두 아베 형제의 손을 거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죠. 다음 소식으로 그룹 방탄소년단 신곡 버터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6주 연속 1위 등 신기록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버터와 방탄을 강조한 방탄커피가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진한 원두커피에 무염버터와 MCT 오일을 섞어 만든 버터커피로도 불리는 방탄커피인데요. 그 명칭 덕분에 최근 방탄소년단 팬덤인 아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박지훈 통신원은 최근 LA의 산타모니카에 방탄커피라는 카페가 문을 열고 방탄커피를 주요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10온스 커피는 하나로 약 1130원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탄커피는 2010년대 말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업가인 데이브 에스프리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섭취해 지방을 연소하며 체질을 바꾸려는 키토 다이어트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커피는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방탄커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는 방탄소년단이 사회적 편견이나 억압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방탄조끼를 상징하는 방탄이라는 단어를 그룹 이름으로 내세운 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박 통신원은 방탄커피가 BTS의 최신 히트곡 제목인 버터를 듬뿍 넣어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커피숍이 방탄소년단을 테마로 내세우는 것 같다고 전했죠. 유튜브상에서도 버터의 글로벌 인기를 반영하듯 실제 버터를 넣어서 방탄커피를 만드는 아미들의 각종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이를 본 각국 BTS의 팬들은 요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버터라며 방탄커피는 팬들을 영원한 방탄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버터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등 댓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BTS는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베스트 앨범으로 오리콘 주간 차트에서 3주째 정상에 올랐죠. 지난 6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가 최근 일주일 동안 27,000장의 판매고를 올려 최신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6월 16일에 내놓은 앨범은 발매 첫 주에는 78만 2천장이며 누적 판매량은 88만 5천장으로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로 직행했는데요. 올해 해당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방탄소년단 소식 다음 봉준호 감독의 선언합니다를 시작으로 한국어 개막 선언과 함께 지난 6일 74회 칸영화제가 막을 올렸는데요. 봉 감독은 이날 미국 배우 조디 포스터, 영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와 스파이크 리와 함께 프랑스 칸의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칸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조디 포스터는 프랑스어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스페인어로, 리 감독은 영어를 사용하여 각각 한마디씩 개막을 알렸는데요. 개막식 당일에야 참석 소식이 알려진 봉 감독은 무대에 올라
집에서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이 연락을 줘서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막식에서 영화제 오프닝을 선언해달라고 하여 의문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행위원장의 부탁과 함께 작년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제에 한 번의 끊어짐이 있었는데 그 끊어짐을 연결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죠. 본 감독은 2019년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식 선정작만 발표했을 뿐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본 감독은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 영화제가 끊어졌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영화제가 멈춘 적이 있었을지라도 영화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미에르 형제의 영화에서 기차가 달린 이후로 100년 이상 동안 이 지구상에서 영화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생각을 밝혔죠. 개막식 무대 한켠에선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배우 송강호가 먼저 올라와 환하게 미소를 띤 채 본 감독의 개막 선언을 지켜봤는데요. 본 감독은 이날 개막식 직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현지 방송과 인터뷰를 하며 수상 이후 너무 기쁘면서도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여유로운 마음으로 왔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개막작인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아네트를 세계 최초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본 감독이 언급한 아네트는 소년소녀를 만나다 폭네프의 연인들로 잘 알려진 카락스 감독이 2012년작 홀리 모터스 이후 9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자 첫 영어 연출작입니다. 본 감독은 기생충 수상 후 새로운 작업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상을 받으면서도 매일 시나리오를 썼다. 그게 일이니까 어제도 시나리오 쓰다가 여기 왔다고 답했는데요. 또 코로나19로 영화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영화를 보는 게 일상이어서 집에서 스트리밍이나 블루레이로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 감독은 7일 오전에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행사인 랑데부 아베크의 조디 포스터와 함께 참석했죠. 올해 칸 영화제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12일간 열리는데요. 한국 영화는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 비경쟁 부문에 홍상수 감독의 신작 당신 얼굴 앞에서가 올해 신설된 칸 프리미어 부문에 초청받았죠. 비상선언에 송강호와 함께 주연을 맡은 이병헌은 폐막식에서 시상자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